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올해로 4년차를 맞았습니다. 강소특구가 출범한 후 지난 3년 동안 100개의 수혜기업이 72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군산대 강소특구 사업단은 성과 발표를 열고 올해 목표를 2차 전지 도약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군산. 기술 핵심 기관인 군산대 미룡 캠퍼스와 새만금 캠퍼스, 사업화 성과 확산 지구인 군산 이국가 산당과 새만금 109 등 전체 2.7제곱킬로미터가 집적화 단지로 구축됐습니다.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를 견인할 특화 분야인 전기차 부품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밀착형, 맞춤형 성장 지원으로 지난 3년 동안 수혜 기업은 100곳으로 720명의 일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술 이전은 정부가 정한 당초 목표의 17건보다 3배가 넘는 52건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군산의 새로운 미래 산업인 친환경 전기차의 도시로서의 어떤 모멘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또 이게 상용화시켜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마 여기 계신 실제 현업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꼭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군산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이런 성과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맡은 협력 거버넌스에 참여한 16개 기관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혁신기관은 군산에 입주한 기업의 정책과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에 촉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기술 사업화와 맞춤형 성장 지원, 특화 분야 클러스터 육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에 이어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되면서 2차 전지와 전기차를 연계해 확장성을 키울 계획입니다. 새만금이 발돋움하고 있는 이런 타이밍인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저희 지역에 또 지정이 돼서 전기차 친환경 부품과 2차 전지 특화 단지가 서로 연계성과 또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4년차를 맞은 군산 강소특구. 전기차 산업 집적화가 2차 전지로 한층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첫 입주 계약이 이루어진 지 10년 만에 15조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가산단에 지난 2013년 첫 입주 계약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77건의 14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지난해까지 33년 동안 연평균 4,423억 원의 예산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한편 새만금 사업 상주 근무 인구는 지난해 6월 기준 공공건설과 민간공사 현장 등에서 3,5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특송 물류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복합 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을 특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슈 브리핑을 통해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오는 2029년 개항을 앞두고 국내 15개 공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항공물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류 특화와 관련한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 활성화 행정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K관광성 사업 추진 등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신원식 부시장과 15개 부서가 참석해 올해 고군산군도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과 부서별 협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섬마을 주민학교, 트레킹 코스 개통 등 K관광성 육성 사업을 위한 부서 간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 음파호수공원 등 주요 관광지 활성화 용역에 대한 경과 보고도 공유했습니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5년 만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삼북동에 짓고 있는 복합체육센터는 현재 공정률 48%로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부터 시민들이 이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합체육센터는 280억 원을 들여 25m 실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시는 20일부터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월 최대 5만 원까지 시내 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전용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으며 카드는 군산시 무상교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는 오는 9월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밀 안전점검 결과 2등급을 받은 월명 수영장이 경기장 안에 새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5월 120억 원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년 동안 신축 공사를 벌여 2027년 상반기 개관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인드림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하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에코인드림은 내년 상반기까지 1,8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109에 전고체 생산 공장을 짓는데요. 에코인드림은 순수 우리 기술로 해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고체를 3만 톤 넘게 생산할 계획입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2차 전지 기업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은 새만금 109 14만 8천 제곱미터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산업단지에 10조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기쁘게 이렇게 착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에코앤드림이 회사 명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군산에서 꿈을 이루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투자 협약을 체결한 지 17개월 만입니다. 완공 시기는 내년 3월. 니켈과 코발트, 망간 등을 섞어 만든 하이니켈 전구체를 연간 3만 톤 규모로 생산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가면 45명의 일자리도 생깁니다. 전구체 공급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전구체 밸류체인의 합류를 선언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와 증설로 생산을 확대하여 글로벌 전구체의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고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하이니켈 전구체는 대부분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양극재 생산량은 오는 2030년 기준 252만 톤, 전구체 공급은 145만 톤이 부족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의 전구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 작고 균일한 전구체부터 특수 대입자까지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고 해외 의존도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전지 소재의 해외 의존도 완화와 치열한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K배터리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산단에 운영 중이거나 건립 중인 2차 전지 기업은 14곳, 앞으로 13곳이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생산비 중에 13% 수준에 불과한 전구체.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이 첫 착공에 들어가면서 2차 전지 집적화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에너지 산업 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는 지난 2019년 새만금 3개 산단 23.9제곱킬로미터 면적이 지정된 이후 2022년 착공에 들어가 다음 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에너지 중점 산업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 군산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 야간 보호센터가 최근 5년 동안 80%가 넘게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 야간 보호센터는 지난 2019년 28곳이던 것에 반해 지난해 51곳으로 82.1% 증가했습니다. 주 야간 보호센터는 등급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 노인 인구 비중은 지난 2018년 16.84%에서 2023년 21.05%로 늘었습니다. 군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한도가 확대됩니다. 군산시는 기존 항목의 강도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해 총 24개 항목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의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한편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상해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151건의 진단위로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일자리 양성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희망 키움 사업에 참여할 청년가 10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초기 투자비 500만 원과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창업 경비를 지원하며 창업 여건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에 시작해 초기 창업자 102명을 발굴 육성했습니다. 군산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수량은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순위 7대와 일반 54대 등 모두 61대이며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조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영업점에서 수소차를 구매하고 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2023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행안부의 이번 실태 점검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체계 영역, 공동활용 영역, 문화 영역 등에서 87.66점을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는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재 군산 S배드민턴에서 라면 40여 박스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S배드민턴장은 이웃돕기 후원 물품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기부 문화를 실천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저소득 아동을 위해 구암동 내 지역 아동센터 2개소에 전달됐습니다. 조청동 소재 그랑시엘 2차 어린이집이 조청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원화, 학부모, 교사들이 설 명절을 맞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마련되는데요. 조청동은 전달받은 상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